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대웅제약입니다. 2025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요. 이 전통적인 제약 사업하고 또 보툴리름 톡신 나보타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 가까이 성장하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혁신 신약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장률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신사업은 아직 십자로 증명된 게 거의 없고요. 기존의 주력 사업은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파트너십 문제 같은 여러 암초를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이걸 것 같습니다. 과연 대웅제약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공적인 변신을 정말로 이뤄내는 중인가? 아니면 이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현재의 위험을 좀 관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대웅제약이 아주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런 매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것들이 아직은 실체가 좀 불분명한 말 그대로 기대감에 가깝다고 보고요. 오히려 기존 사업의 잠재적 리스크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웅제약의 현재 상황은요, 단순히 그냥 실적이 좋은 제약사를 넘어서 전통 제약사에서 미래형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하나의 변곡점에 서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흔들림 없는 기반입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약 30% 성장했는데 이게 그냥 나부터 하나에만 의존한 게 아니거든요. 국산 신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팩스클루나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 같은 이런 전문의 의약품, 즉 ETC와 일반 의약품 OTC 사업부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바로 이 단단한 현금 창출 능력이 모든 미래 투자의 전쟁 자금이 되고 있는 거죠. 둘째,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싱크입니다. 이 계약병상 수가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미 2만 개에 육박했고 내년 목표는 무려 누적 5만 병상입니다. 이건 대웅제약이 단순 의약품 공급자를 넘어서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을 향한 나보타의 확장과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나보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브라질, 중동 같은 신흥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특별숨 폐섬유치료 치료제 베르시프로신처럼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도 순항 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완벽한 성장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반론을 제기해야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지만 각 축을 자세히 뜯어보면 균열이 보입니다. 첫째, 가장 큰 기대를 걸고 계신 싱크의 실체입니다. 2만 병상 계약, 숫자 자체는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정작 2025년 3분기 재무제표에 찍힌 관련 매출은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격차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계약이 실제 돈으로 이어지기까지 5개월에서 6개월이나 걸리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년 매출 1천억 원이라는 목표는 글쎄요, 현재로서는 그냥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봅니다. 둘째, 단단하다는 그 기반 사업의 불확실성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팩스클로는 경쟁 약물 대비해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시장 침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주력 당뇨병 치료제였던 포시가의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 공백을 후속 제품인 엠블로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또 완벽하게 메꿔줄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보타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가장 크고 상징적인 시장인 미국에서 핵심 파트너사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톡신과 필러를 함께 시술하는 그 번들링 비율이 목표치인 70, 80%에 한창 못 미치는 37%에 불과하다는 게 바로 그 증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미국 시장 공략의 핵심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15% 관세 리스크까지 현실화된다면 성장세는 크게 꺾일 수밖에 없죠.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현재 드러난 이 문제점들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디지털 헬스케어 싱크부터 그럼 짚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 10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싱크는 그냥 단순한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니거든요. 병원의 기존 전자의무 기록, EMR 시스템과 복잡하게 연동을 하고 또 의료진 교육까지 모두 맞춰야 비로소 월 구독료 형태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계약부터 실제 사용까지 5, 6개월이 걸리는 건 바로 이 때문이고요. 이건 오히려 한 번 도입하면 다른 솔루션으로 바꾸기 매우 어려운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당장의 매출 10억 원이 아니라 4월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계약 건수입니다. 바로 이게 5, 6개월 뒤에 현실화될 미래 매출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논리에는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 매출의 대부분은 마진율이 10%대에 불과한 단품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고마진의 싱크 구독료 매출이 언제부터 또 어느 규모로 전체 이익 구조를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거죠. 2만 병상 계약이라는 미래의 약속과 10억 원이라는 현재 실적, 이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 5, 6개월의 시차 동안 시장 상황이 변하거나 아니면 경쟁 솔루션이 등장하거나 혹은 병원들의 실제 사용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차는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발생할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가장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계약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바로 지금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단품 판매가 현재 매출의 주를 이루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싱크라는 플랫폼을 시장에 빠르게 보급하기 위한 일종의 초기 침투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대웅제약의 플랫폼이 병원에 깔리면 그 위에서 발생하는 고마진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라든지 원격 모니터링 같은 추가 서비스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자동차를 좀 싸게 팔고 부품과 서비스로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알겠습니다. 그 시간 문제라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게 제 우려입니다만 일단 나보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문제에도 결국 핵심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입니다. 미국 파트너사가 톡신필러 번들링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핵심 전략의 성공률이 37%에 그친다는 건 이건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극적인 수중을 넘어서 사업 전략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왜 파트너사가 도움과 노력을 더 투입하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파트너사가 보이는 태도에 대한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미 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요. 미국보다 오히려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와 중동 지역의 성장세가 훨씬 가파릅니다. 특히 브라질은 시장 규모 자체가 크고 아직 나보타의 점유율이 낮아서 성장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익 기여도 역시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건 특정 시장, 즉 미국 시장의 변수에 기업 전체의 실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 다변화는 물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갖는 그 상징성과 규모를 무시할 수는 없죠. 새로운 시장에서 100억 원을 버는 것과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추가로 100억 원을 버는 것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게다가 결국 나보타의 해외 성과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수출 실적 때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벌어들인 현금이 바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R&D 파이프라인, 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비만 및 폐선유증 신약 개발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이죠. 이 연결고리의 가장 중요한 축인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면 신약 개발이라는 그 원대한 꿈도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내년 유럽 필러 출시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 나보타와 필러의 성공적인 번들링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그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파트너사를 다시 설득하거나 혹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5% 관세 문제 역시 매년 오르는 미국의 톡신 시술 가격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격 정책으로 흡수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되고요.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대안이 있느냐인데, 대웅제약은 시장 다변화와 신제품 출시라는 명확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대안 카드들이 아직은 손에 쥐익지지 않은 좀 불확실한 카드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 R&D 파이프라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베르슈프로신. 이게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블록버스터급 후보 물질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은 본래 매우 낮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이제 막 임상 1상에 진입해서 인체 내 흡수율 등을 확인하는 아주 초기 단계고요. 베르슈프로신 역시 최종 임상 데이터가 나오려면 빨라야 내년 연말은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될지, 효능이 기대에 못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저 기대감일 뿐 막대한 R&D 비용이 회수되지 못할 리스크 역시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미래 가치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신약 개발의 일반적인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웅제약의 파이프라인은 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상태라는 점을 좀 보셔야 합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베르시프로신은요, 글로벌 임상 2상의 목표 환자 102명 중에 이미 94명의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이 환자 모집이거든요. 이 단계가 거의 끝났다는 것은 임상 성공의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 발표를 눈앞에 둔 기대라는 거죠. 비만 치료제 역시 기존의 주사제가 아닌 붙이는 마이크로니들 패치라는 차별화된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성공 시에 주사 공포가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흡수하면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수십 배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환자 모집이 순조롭다는 것이 임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데이터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신약 개발의 본질입니다. 역사적으로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가 마지막 3상에서 실패하며 사라져간 신약 후보 물질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R&D 비용은 계속 투입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만약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동안 쏟아부은 수천억 원의 비용과 시간은 그대로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리스크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대웅제약은 2025년 견고한 실적을 통해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싱크라는 명확한 미래 성장 동력을 시장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출 숫자보다는 계약병상이 폭증하는 이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보타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다변화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고려하면 잠재적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이 훨씬 더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의 이익 성장에 안주하기에는 신사업의 더딘 매출 실현, 주력 의약품 시장의 경쟁 심화, 그리고 가장 큰 수출 시장에서의 파트너사 리스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그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까지 내재된 수많은 불확실성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웅제약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두고 현재의 안정성과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긍정적 신호와 또 장제적 리스크들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대웅제약의 미래를 판단하시는데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